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초보 편집자를 위한 영상 편집 시작하기 발표입니다. 이 발표를 끝까지 들으면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과 간단한 영상 하나를 편집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는 다양한 영상 편집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템플릿을 제공해 준다거나 아니면 다양한 요소들을 제공해 준다거나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고 다양하게 많지만 이 중에서도 저희는 다빈치 리졸브라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다빈치 리졸브란 블랙매직 디자인사에서 만든 실시간 타임라인 기반의 영상 편집 및 컬러 그레이딩 소프트웨어인데요. 다빈치 리졸브를 선택한 이유는 무료이면서 한글을 지원하고 그리고 높은 자유도를 제공하고 무엇보다도 학습 자료량이 풍부합니다. 유튜브나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 같은 데서 참고할 만한 자료가 굉장히 많아서 선정했고, 높은 자유도는 다르게 말하면 난이도가 높다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숙련자용이라고 하죠. 오늘은 다빈치 리졸브 중에서도 기초 지식과 그리고 기초 편집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먼저 기초 지식입니다. 다빈치 리졸브를 설치하고 나서 가장 먼저 키게 되면은 이 프로젝트 매니저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시 자료에서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하나의 프로젝트만 있을 것이고, 이 창은 편집 페이지가 아니라 프로젝트들에 대한 목록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매니저에서 뉴 프로젝트를 클릭하고 나서 프로젝트 명을 입력한 다음에 크리에이트를 클릭해 주시면 그제야 비로소 프로젝트 창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창은 켜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컷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래에 보면은 다양한 페이지들을 다빈치 리졸브에서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컷, 에딧, 퓨전, 컬러, 페어라이트, 딜리버 총 7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알아보면 미디어 페이지는 파일을 불러오는 페이지고요. 컷 페이지는 간단한 퀵 편집을 할 수 있는 페이지고, 에딧 페이지는 전반적인 편집 페이지입니다. 퓨전은 모션 그래픽을 다루는 페이지이고, 컬러는 컬러 커렉터에 대한 페이지입니다. 페어라이트는 오디오 편집 페이지이고, 마지막으로 딜리버는 파일을 내보내는 페이지입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에딧 페이지와 딜리버 페이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것입니다. 먼저 프로젝트 창에 들어오고 나서 아래에 있는 컷 페이지에서 에딧 페이지로 들어오게 되면은 해당 화면이 나올 텐데요. 해당 화면 중에서도 상단을 보면은 툴 옵션 박스들이 있습니다. 이걸 확대해 보면 좌측과 우측으로 미디어 풀, 이펙트, 인덱스, 사운드 라이브러리, 그리고 우측에는 퀵 익스포트, 믹서, 그리고 메타데이터, 그리고 인스펙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것들은 좌측에 미디어 풀과 이펙트, 그리고 우측에 인스펙터입니다. 미디어 풀은 미디어 파일을 볼 수 있는 옵션이고, 이펙트는 효과에 대한 옵션입니다. 인스펙터는 관리자 옵션이고요. 그리고 이 툴 박스들은 각각의 페이지마다 구성이 달리 되어 있지만 오늘은 편집 페이지만 알아볼 것이기 때문에 미디어 풀과 이펙트, 인스펙터에 대한 것만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미디어 풀과 이펙트, 인스펙터에 대한 걸 활성화시켜주고 나면 해당 구성을 볼 수가 있는데요. 좌측에는 미디어 풀과 이펙트, 그리고 중앙에 소스 뷰어와 레코드 뷰어, 그리고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인스펙터를 볼 수 있고요. 이 중에서도 중앙을 보면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 요소들은 타임라인 보기 옵션과 선택 모드, 그리고 자르기, 자석, 연결, 그리고 위치 잠금, 줌, 그리고 소리에 대한 게 있는데, 위쪽은 단축키에 대해서 적어 놓은 거고요. 다른 요소들도 많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것들만 먼저 적어 놨습니다. 타임라인 보기 옵션은 편집 페이지에서 타임라인에 대한 걸 어떻게 보여줄지 선택하는 옵션이고, 선택 모드는 마우스 커서 모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르기는 영상이나 아니면 소스를 자를 때 사용하고요. 자석 기능은 클립의 기점에 대해서 플레이 헤드를 붙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연결은 기본적으로 영상을 넣게 되면 비디오와 사운드가 같이 따라오게 되는데, 이 비디오와 사운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디오와 사운드를 분리하고 싶을 때 연결을 해체하면은 비디오와 사운드를 따로따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위치 잠금에 대한 건 타임라인의 클립들의 위치를 고정하는 거고요. 줌은 타임라인의 보기를 당기거나 늘리는 겁니다. 소리는 편집하고 있는 전반적인 마스터 사운드에 대한 사운드를 늘리거나 줄이는 거고요. 타임라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자면 먼저 플레이 헤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플레이 헤드는 플레이 헤드를 기준으로 영상을 미리 보거나 자르거나 삭제하거나 효과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의 왼쪽에 보면은
비디오와 오디오 값에 대한 위치 값이 나오는데 위치의 순서는 V1, V2, V3 순서로 영상이 위치하기 때문에 예시에는 좀 깨져서 잘 안 보이는데 배경 화면에 대한 걸 가장 아래에 두고 그 위에 올라가는 요소들은 덮여지기 때문에 순서를 잘 생각해서 배치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타임코드 설정에 대한 건데 타임코드는 시간, 분, 초, 프레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1초는 N 프레임이고 그래서 프레임은 영상마다 다릅니다. 29프레임도 있고 30프레임도 있고 60프레임도 있습니다. 근데 이 플레이 헤드와 편집을 할 때는 1프레임을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1프레임에 대한 게 몇 초의 단위인지를 잘 인지하고 편집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타임코드는 처음 시작할 때 1시간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타임코드를 0시간으로 시작하게 설정을 하고 싶다면 좌측 상단에 있는 다빈치 리졸브를 클릭하고 프리퍼런스를 클릭하면 환경 설정이 나옵니다. 이 환경 설정에서 유저의 에디팅에 들어가셔서 스타트 타임코드를 0으로 설정하셔서 세이브를 누르면 타임코드를 0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타임코드가 1시간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관성과 표준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검색과 정렬의 용이성, 오버플로우 버그 회피, 관용적 방법이 있는데요. 일관성과 표준화는 편집자들이 편집을 할 때 타임코드를 1시간으로 설정해 놓는 게 처음 영상을 시작할 때 1시간으로 계속 시작을 하는 게 일관성과 표준화를 시켜 편집을 용이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검색과 정렬의 용이성이라고 해서 클립에 대한 요소를 찾을 때 00에 대한 검색을 하는 것보다 0100으로 검색하는 게 클립에 대한 소스를 찾기가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오버플로우 버그 회피라고 해놨는데 오버플로우 버그 회피는 옛날 레코더들이 타임코드가 23시 59분 59초를 넘기면은 0시간으로 돌아가는 버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임코드를 1시간으로 설정함으로써 이 오버플로우 버그를 회피할 수 있었고요. 네 번째로 많은 프로덕션사들이 관용적으로 첫 번째 비디오 영상을 1시간부터 시작하고 두 번째 영상을 2시간부터 시작하는 걸 관용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타임코드를 1시간으로 시작하게 되었고요. 넘어와서 한글을 지원한다고 했죠. 그래서 한국어 설정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좌측 상단을 보시면 다빈치 리졸브를 클릭하시고 프리퍼런스를 클릭하셔서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 주신 다음 유저의 랭귀지를 클릭하셔서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한국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설정하고 세이브를 하신 다음에 프로그램을 재시작하셔야 됩니다. 프로그램을 재시작하면 한글이 적용됩니다. 이제 기초 편집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휘테커가 VOD로 편집하고 있는 편집 영상의 목업입니다. 지금 다루는 기초 편집에 대해서는 이 VOD 목업을 참고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휘테커 VOD 강의 편집 순서는 프로젝트를 세팅하고 촬영 영상 위치 및 크기를 조정한 다음에 문맥을 자연스럽게 자르고 여백을 자르고 호흡을 맞추는 이 컷 편집의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트랜지션을 적용하고 자막을 삽입한 뒤에 마지막으로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가장 먼저 촬영 영상 위치 및 크기 조정인데요. 영상에 대해서 두 가지 목업을 가져왔는데 하나는 오른쪽을 보고 있고 하나는 왼쪽을 보고 있죠. 여기서 영상을 보는 동안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웬만하면 구도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구도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벽을 보고 있는 게 아닌 사람이 오른쪽에 향해 있다면 왼쪽을 보게 함으로써 영상의 이탈률을 낮출 수 있고요. 다음은 문맥을 자연스럽게 자르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가 반복되는 문맥을 삭제하여서 지루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완성하는 건데요. 저번 주에 라크가 주식 발표를 했던 것을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구매한 휘테커의 법인의 50주가 그게 가치가 500원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가지고 있는 주식이 가치가 증가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라는 문장을 반복되는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하게 되면서 아래처럼 구매한 법인의 50주가 500원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가지고 있는 주식이 가치가 증가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불필요한 말들을 잘라서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다른 예시로는 앞쪽에서는 불필요한 예시만 잘랐다면 이거는 문장을 조합하는 것입니다. D라고 하는 투자자가 저 신주를 구매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투자가 됐다. 즉, 그 주식을 다 팔고 나면 이제 라운드가 종료됐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문장을 조합을 하셔서 새로운 문장을 완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래와 같이 D라고 하는 투자자가 저 신주를 구매하게 되고까지 똑같지만 그 뒤에 앞쪽에 있는 그 주식을 다 팔고 나면을 가져와서 그 주식을 다 팔고 나면 라운드가 종료됐다. 즉 투자가 됐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처럼 문장을 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앞쪽에 말했던 것을 뒤로 끌고 와서 문맥을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고요. 다음은 여백 자르기입니다. 여백을 자를 때는 소리도 듣고 있지만 대개는 오디오 트랙의 파장을 보고 편집하고요. 그래서 저는 비디오 타임라인은 클릭하기 용이한 정도의 크기로 조정을 하고 오디오 트랙은 최대한 크기를 키워서 보기 편하게 만들어서 편집을 합니다. 호흡 맞추기인데요. 출연자의 말하기 호흡에 맞춰서 호흡 여백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보기를 보시면 3개의 1번과 각 1개의 2번과 3번이 있는데 1번은 문맥상 그 설명에 대한 섹션이 끝나지 않았을 때 한 문장이 끝나면은 짧은 텀을 주고 다음 문장을 시작하도록 만들고요. 이 섹션이 끝났을 때는 2번의 예시처럼 긴 호흡을 주고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립니다. 그리고 3번은 이어서 말하는 게 자연스러울 때 3번처럼 붙여서 편집을 합니다. 네, 앞쪽까지는 편집의 기본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지금부터는 편집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편집을 시작하려고 하면 가장 처음 해야 될 것은 프로젝트 세팅입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파일을 클릭하셔서 프로젝트 세팅을 클릭하시면은 프로젝트 세팅 창이 켜지는데요. 프로젝트 세팅 창에서 설정해 주셔야 될 건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입니다. 이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를 설정하지 않으면은 60프레임의 영상도 30프레임이나 29프레임으로 출력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중간에 프레임 레이트를 수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 프로젝트를 세팅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미디어 삽입입니다. 미디어풀에서 클릭 앤 드래그를 통해서 타임라인으로 영상을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넣은 영상은 클립의 우측이나 좌측 끝을 클릭하셔서 길이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와 위치를 조정하셔야 되는데 먼저 영상을 자르기 위해서는 인스펙터 창에서 크로핑을 조절하시거나 또는 레코드 뷰어의 좌측 하단에서 크로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컷 편집입니다. 컷 편집은 B를 누르고 자를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고 클릭한 다음에 다시 A를 눌러서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저는 이 방식보다는 플레이 헤드를 조정해서 플레이 헤드를 기준으로 컨트롤 B 단축키를 눌러서 자르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훨씬 빠르기도 하고요. 이렇게 자르고 나면은 3개의 클립이 생성되는데요. 지금 빨간색 체크박스를 기준으로 체크박스를 포함하여 앞쪽과 뒤쪽으로 3개의 클립이 있습니다. 중간에 클립을 삭제한다고 쳤을 때 백스페이스로 삭제하게 되면 클립만 삭제하고 다른 클립들의 위치는 고정되게 되고요. 딜리트 키로 삭제를 하게 되면 클립을 삭제한 뒤에 있는 클립을 당겨오면서 여백이 없이 편집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컨트롤 B 키로 자를 부분을 먼저 잘라주고 나서 딜리트 키로 클립을 당겨오면서 편집을 합니다. 다음은 비디오 트랜지션 적용입니다. 이펙트 툴박스에서 비디오 트랜지션스에 있는 디졸브에 들어가시면은 크로스 디졸브가 있습니다. 저희 피테커 VOD 강의에서는 크로스 디졸브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 클립과 클립 사이에 크로스 디졸브 요소를 클릭하여 드래그해서 가져오면 비디오 트랜지션이 우측과 같이 적용이 되게 되는데요. 적용하고 나서 비디오와 같이 우측이나 좌측을 클릭하시면은 비디오 트랜지션 효과에 대한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희 영상에서는 비디오 트랜지션 효과를 0.06초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0.06초로 설정하는 게 넘어가는 게 자연스럽기도 하고 너무 길게 끌지 않는 방법이라서 0.06초를 선호하고 있고요. 다음은 자막 삽입입니다. 똑같이 이펙트 툴박스에서 타이틀에 있는 텍스트 또는 텍스트 플러스를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면은 타임라인에다가 적용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엔 2가지 요소가 있는데 텍스트와 텍스트 플러스가 있습니다. 저는 텍스트 플러스를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 이유가 그냥 텍스트는 다양한 효과를 적용할 수가 없이 기본적인 텍스트 기능만 제공합니다. 하지만 텍스트 플러스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다양한 이펙트 효과라던가 그림자 기능 같은 텍스트 서식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활용성을 생각해서 서식이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텍스트라면 텍스트 플러스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타이틀과 폰트, 사이즈 등 텍스트 효과를 적용해야 될 텐데요. 이 텍스트 효과에 대한 적용은 우측에 있는 인스펙터 창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2가지 요소가 있고 타이틀과 세팅이 있는데 타이틀에서는 다양한 효과를 적용하고 세팅에서는 기본 세팅의 구성과 동일하게 위치값과 사이즈 그리고 크로핑, 자르기에 대한 값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막까지 삽입하게 되면 영상 편집이 끝이 나는데요. 영상 편집이 끝이 나게 되면 딜리버 편집 페이지로 들어와서 파일 내보내기를 진행해 줘야 됩니다. 이 파일 내보내기를 진행할 때는 우측과 좌측에 있는 체크박스만 잘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좌측에 있는 체크박스에서는 인코딩 값에 대한 것을 조정하고 그리고 비디오인지 오디오인지 포맷 값과 코덱 값을 조정해 주시고
아래측에 있는 Add to Render를 클릭하시게 되면 우측에 있는 작업창으로 들어갑니다. 이 작업창에서 본인이 설정한 값이 맞는지 잘 확인하시고 나서 본인이 설정한 값이 맞다면 렌더 All을 누르시면 렌더링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영상 편집에 대해서 간략한 기초 지식과 편집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